안녕하세요, 꿈양 씨. 안녕하세요. 예, 귀엽게 생겼네요. 학생들 대표로 온 꿈냥이입니다. 예, 저는 과천과학관의 이정모입니다. 밸런스 게임을 시작합니다. 한 가지 능력만 선택한다면 암기력 대 창의력. 당연히 암기력이죠. 창의력은 어떻게 얻을지 모르지만 암기력은 내 노력으로 되는 거니까요. 공룡 시대 대 미래 시대. 하나 고른다면 미래 시대입니다. 예, 공룡을 좋아해도 공룡과 같이 살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테슬라 대 에디슨. 테슬라입니다. 에디슨은 너무나 과대평가됐고 테슬라는 사실 우리가 살는 거 다 테슬라 때문인데 테슬라 아무도 기억해주고 있지 않죠. 뉴턴 대 아인슈타인. 이건 참 어려운데요. 하나 고르라면 뉴턴이에요. 아인슈타인 없어도 이 세상 이해할 수 있지만 뉴턴 없으면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대 에드윈 허블. 갈릴레오 갈릴레이. 왜냐하면 그가 나의 삶을 바꿔줬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을 바꾼 사람이 갈릴레오입니다.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과학자에게 필요한 적성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학자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입니다. 굳이 적성이 필요하다면 끈기예요. 그런데 뭐 끈기가 딱히 과학자면 필요한 걸까요? 운동선수, 소설가엔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든지 뭘 하고 싶으면 가장 필요한 적성이 있는데 그것은 끈기인 것 같고요. 끈기는 내려받은 게 아니라 내가 키워낼 수 있는 겁니다. 과학자가 되고 싶은 학생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수학 문제 매일 보고 수학적인 사고 매일 해야 됩니다. 하루도 쉬지 마시고 15분이나 또 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문학이에요. 과학은 무수하게 많은 실패를 견뎌내고 딱딱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 자세가 필요한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실패를 경험하기 좀 어렵잖아요. 제일 좋은 게 바로 문학입니다. 소설책 한 권 읽을 때마다 나는 스스로가 그 주인공이 돼서 실패를 경험하고 극복하게 돼요.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이 정말 과학자가 되고 싶다면 수학과 문학을 손에서 놓지 마세요. 수포자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수학을 포기한 건 자기가 한 거잖아요. 수학을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그 누구도 당신은 수학을 하지 말라고 억누른 사람은 없어요. 내가 수학을 난 포기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마음만 바꾸면 됩니다.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줄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학창 시절로 돌아간다면 같은 직업을 선택하실 건가요? 학창 시절로 돌아간다면 아마 과학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과학을 좋아했다기보다는 과학과 수학을 제일 잘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건 음악과 스포츠였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음악과 스포츠를 직업으로 삼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일치하면 좋겠죠. 엑소, 춤추는 거 좋아하는데 춤 잘 춰요. 박지성, 축구 좋아하는데 축구 잘해요. 근데 이런 사람은 전 세계 1%도 안 되잖아요. 나는 그 1%에 속해 라고 생각하시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1%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뭘 잘하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직업으로서 가장 인기 있는 과학 분야는? 글쎄요. 직업으로서 가장 인기 있는 과학 분야는 요즘 생명과학 쪽이 아닐까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생명과학적인 박사들도 엄청나게 많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생명과학 쪽에 가장 인기 있는 과학 분야지만 또 박사 실업자가 가장 많은 분야도 생명과학이라는 건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미래엔 시간여행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시간여행 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면 나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잘못했던 거 아쉬웠던 거 가서 뭐 하겠어요. 또 미래에 가서 미리 뭘 하는 것도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고요. 또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인터스텔라처럼 웜홀을 통해서 시간여행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웜홀에 빨려 들어가는 순간 중력의 차이 때문에 우리와 우주선이 산산조각이 나버릴 거예요. 난 시간 여행을 하기 위해서 한답시고 나에게 목숨을 걸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류도 언젠가 멸종하게 될까요? 그럼요. 모든 생명체는 언젠가는 멸종합니다. 근데 지난 5차례 대멸종을 보면 그 당시의 최고 포식자는 반드시 멸종했어요. 지금 6번째 대멸종기의 최고 포식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인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류에게 남은 시간은 짧으면 500년, 길면 10,000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억울한 일이죠. 우리한테만 억울한 게 아니라 우주에게도 자연에게도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는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자기 나이가 138억 살인지 몰랐어요. 우리 호모사피엔스 등장하기 전까지는 어떤 꽃도 예뻐 보지 못했어요. 꽃이 어떻게 하면 이뻐요? 우리가 꽃한테 가서 야, 너 참 이쁘구나 하고 고백해줘야 이쁜 거잖아요. 이게 단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구와 자연과 우주를 위해서도 우리는 좀 더 지속 가능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생명체하고 치밀한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노벨상을 받는 과학자가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겠죠. 하지만 10년 안에는 아닐 겁니다. 최근에 해놓은 게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우리나라의 과학자가 그렇게 많고 연구비도 그렇게 많다는데 왜 해놓은 게 없어요? 우리가 뭘 안 했냐면 우리가 안 한 건 실패예요. 노벨상은 남들이 해놓은 걸 발전시켰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거의 맨 땅에 헤딩한 분야에 노벨상을 줍니다. 맨 땅에 헤딩하려면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잘 될 리가 없죠. 무수히 많이 실패를 해야 되는 거예요. 2년 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주제가 극저온 전개 현미경이었어요. 그 당시 그 세 분의 나이가 그 당시에 77세, 75세, 72세였어요. 73년부터 연구하기 시작해서 2013년에 거의 완성합니다. 41년 동안 실패했던 분들에게 노벨상을 줬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실패할 틈이 없었어요. 옛날에 못 살았잖아요. 후진국이었거든. 얼른 선진국까지 쫓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얼른 남들이 해놓은 거를 가지고 와서 베끼고 발전시켜야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죠. 선진국이 됐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부터 실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10년 동안 실패를 하고 나면 10년 후에는 노벨상을 탈 수 있을 겁니다.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나는 천체 물리학자가 돼서 밝히고 싶은 게 뭔데, 내가 뇌과학자가 돼서 하고 싶은 게 뭔데를 한번 내가 이야기를 문장으로 단 한 개의 문장이라도 써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많은 게 아마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한 개의 문장이 있는 건 중요해요. 그래 내 목표가 있는 거니까. 하다 보면 누군가 해결했어? 그럼 또 다른 문장을 쓸 수가 있게 돼요. 내가 거기까지 간 다음에는.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스스로에게 던지는 물음표가 있는 문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한 일 아닙니다. 과학의 길을 가는 게. 스포츠나 음악의 길로 가는 것보단 한 170, 300점 쉽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다양한 직업의 셀럽들을 만날 수 있는 꿈터뷰 외에도 많은 영상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